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내 나이에 이걸 시작해서 뭐 하나? 어차피 결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에는 손이 가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묘목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려 7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 그 노인은 나무를 심고 있었을까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지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한 마을 어귀에 작은 뜰이 있었고 그곳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열심히 땅을 파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 있었고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은 묘목을 땅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체격의 나그네는 노인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나무를 심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계신 걸까?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그네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묘목을 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러시게 젊은이, 무엇이 궁금한가?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노인은 심고 있던 묘목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마 70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열릴 것이요.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70년이라니. 그것은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노인의 백발과 굽은 허리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토록 오래 살게 됩니까? 70년 후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텐데요. 그 열매를 드실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무를 심고 계신 겁니까? 나그네의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기 없는 일을 하는 노인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70년을 더 살 수 없을 것이요. 나그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는다는 말인가? 노인은 묘목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에는 풍부하게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노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열매들을 따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지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그 나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나그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심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열매를 직접 드시지 못할 것을 아셨을 것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언젠가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며 묵묵히 나무를 심으셨던 것이지요. 나그네의 얼굴에서 조롱의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부끄러움이 번져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일어나 묘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나는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 저는 오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며 살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그네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따뜻하게 나그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부끄러워할 것 없소. 우리는 모두 한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깨달았을 때 실천하는 것이지요.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장, 저도 함께 나무를 심어도 되겠습니까? 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소. 이 나무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노인과 나그네는 함께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묵묵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노인의 손자 그리고 증손자들이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라서 또다시 자신의 후손을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가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조상들의 노력,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 눈앞의 결과만 좇지 마세요. 나그네처럼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넷째,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과 혜택은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심는 나무가 내일 큰 그늘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열매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